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뭐 절에 이제 칩거를 하고 있다는데 뭐 요새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일들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사퇴 의사 밝히고 절로 간 거군요. 그렇죠. 뭐 법사위원장 비롯해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제 좀 강행된 직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라졌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충청 지역의 한 절에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이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칩거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이제 논쟁이 되니까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좀 접촉을 해서 복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그럼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도 요청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당에서는 아무튼 사퇴 의사를 철회해달라는 게 공식 입장인 거죠. 뭐 공식 입장인데 내부에서는 또 뭐 지금 뭐 사퇴를 철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 다시 뽑자는 얘기도 나와요? 다시 뽑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다시 오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온대요? 일단 이제 19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긴 한데 이때 이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여당이 하자는 것대로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칩거를 해버리는 걸로 이제 19일 본회의에 안 들어갈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것은 19일 이후에야 이제 돌아올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이 19일에는 여당이 이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는 것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자기 몫의 이제 상임위원장만 추가 선출하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제 있는 상황이죠. 11대 7이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근데 6개는 이미 뽑았으니까 그럼 5개만 뽑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9일 지나면 무슨 수가 생기나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의 어떤 반전 이런 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끄는 결과가 될 뿐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된 이런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 여론이 뭐 움직일 분위기는 전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 관련 뭐 이런 보도 이런 것들을 봐도 여당이 주도해서 지금 상임위원장 일부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여론이 다수인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YH 무역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편을 들고 뭐 이렇게 행동했던 게 이제 제명과 부망행까지 이르는 어떤 사태의 그런 좀 방아쇠가 됐던 건데 1979년 박정희 정권 때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종인 젊은 세대들은 아예 몰라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그렇어요. 이제 이런 사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이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랑 비교할 문제는 사실 아닌 거죠. 네. 혹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하나요? 지금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지난 주말에도 좀 법사위를 포기하는 대신에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그 미래통합당 몫으로 배분돼 있었던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꿔서 가져오는 뭐 이런 협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뭐 민생 경제, 산업, 예산 이런 좀 주요한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분야들을 국회에서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지금도 이제 초선 중심으로 뭐 강경파들 목소리에 밀려서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실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를 굳이 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소선들이 이제 강경한 목소리 내고 삼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라면서 좀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당 상대로 한 협상에서 원칙도 못 지키고 실리도 얻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현재 미래통합당 내의 어떤 구도에서는 지금 원내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흔들기 이런 게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부 균열을 차단하면서 좀 나는 사퇴했다 이러면서 나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큰 변수가 터진 게 남북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거야말로 또 야당이 좀 따져야 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또 국회 복귀를 또 다시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당이 국방위와 외통위에 더해서 지금 정보위 정도에는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런 주장은 물론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당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지금 보수 야당이 싸우기 좋은 국면이 만들어졌다. 이런 실리적 판단도 좀 작용하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지금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북 정책 비판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굉장히 많은 강경한 발언들 미래통합당에서 막 쏟아졌는데요. 결국 이제 북한이 어떤 핵무장에서 이 핵보유국이 되는 거고 지금 핵을 어떤 빌미로 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로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즉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북한이 뭐 대남 전단을 뭐 지금 뭐 강행하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해서 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되면 통일부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또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평화냐라면서 지난 3년간의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 대북 유화책의 어떤 결말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과 뭐 이런 행동들을 이제는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내부의 어떤 일부의 국회 복귀의 목소리인 거죠. 그렇죠. 논리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임위를 이제 11대 7로 배분하는 이 안이 사실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뭐 노른자위, 알짜 상임위 뭐 이런 것들을 야당에 주는 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보수 야당의 경우에 상임위원을 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배정했다는 거에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사부임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놓고 보면 지금 뭐 칩거할 때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또 야당에 대한 배려가 일정 부분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분과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이 자극하는 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1대 7을 받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18대 0 다 가져라 하고 들어오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안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쪽이 미래통합당의 이미지의 정치 전략상 좋을까? 11대 7을 받느냐 18대 0으로 그냥 다 주느냐. 그걸 계산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제 생각엔 11대 7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등록금 환불 누가 어떻게 해주나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등록금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된 지원책을 좀 3차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원대책 등에서는 당정 간의 이견이 있어서 또 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 차이들이 있죠? 일단 애초에 교육부가 코로나19 대학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한 19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걸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추경안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한 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교육부 안보다 금액을 더 높여서 3차 추경안에 반영하자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을 분위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요. 오늘 이제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가 여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열렸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할 문제다라면서 대학들이 지금 결정을 안 한 상태인데 정부가 지원 대책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기재부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해서 이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에 그런 지원 대책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습니다. 대학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죠? 일단 며칠 전에 건국대학교가 이 대학하고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이제 좀 환불에 준하는 결정을 이제 한다는 건데요. 경제부총리가 앞서 말대로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은 이런 논의를 진행해서 뭐 환불을 하고 뭐 이런 거에는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꼭 환불이 아니더라도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현금 지원 등은 또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여론도
부분도 있는데 네. 하지만 그것도 교육부가 지금 대학에 내려보내는 예산 중에 교육 및 연구 관련 이제 정해진 목적성 예산이라는 걸 전용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줘야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견이 아직도 큰 상황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켜야지. 대학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정부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당도 아직 방향을 못 정한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좀 적극적인 어떤 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